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월요일날 제가 안내 드린 것과 같이 그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바로 밑에 하양이 제 고향인데요. 고향 갔다 오느라고 매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하루 쉬었고요. 매매는 하긴 했습니다. 어제 휴대폰으로 다른 건 매매할 수가 없었죠. 흐름을 파악을 못하니까. 단지 이제 제가 했던 게 시젠 100만원어치 가지고 있었고 삼성엠텍을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엠텍의 호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보합으로 마지막 종가로 300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젠 100만원, 삼성엠텍 500만원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놨었고요.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하루 넘어왔고요. 그 다음 이제 아침에 이제 미증시 상황 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 쭉 제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쭉 분석해보고 오늘 매매하고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일단 오늘 아침부터 제가 봤던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미증시도 어제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었고요. 독일 증시는 한 2점 몇 프로 정도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상승했었고 미증시 휴장이었는데요.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다우지수가 한 2% 정도로 급등했었는데 나스닥이 보합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다가 장막판에 나스닥이 쭉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호재는 경제 정상화와 그다음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 백신 개발에 대한 이제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게 되면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호재고 마지막에 좀 밀려버렸을 때의 악재는 홍콩 보안법을 중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이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밀어붙이는 것 같고 그래서 홍콩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예전에 홍콩 시위가 격화됐던 그런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난번에 홍콩에서 시위할 때 최종적으로 중국이 인민군을 투입할까 말까 하다가 참아가지고 홍콩 보안법 이 부분이 무산이 되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홍콩 보안법을 추진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에서 반대를 심하게 하면 중국에서 강제로 통과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약하게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뭔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장막판에 약간 밀리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미국 선물지수가 장중에 지금까지 거의 한 플러스 0.6 정도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거의 작용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보안법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일쯤이지 싶은데요. 이 부분을 이제 중국에서 통과를 시키면 그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콩 시위대가 또 시위가 격화될 거고 그럼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인민군 투입까지 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갈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쪽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안 좋은 악재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지수가 지난밤에 미증시가 상승하고 선물지수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힘을 못 썼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해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보합에서 끝이 났는데요. 여전히 이 악재적인 요소가 강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해외 증시 간단히 한번 볼게요. 제가 계속 지금 아래쪽이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어서 시장과 다르게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이 아래쪽을 본다고 말씀드려서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불안감을 느끼셔가지고 홀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본 시황이 맞다면 다행인데 내려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제 얘기 듣고 그냥 다 손절해버렸는데 정리해버렸는데 올라가 버리면 기회비용을 놓치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시장 가는 대로 눈에 보이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는데 시장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자꾸 내려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주관이 뚜렷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현혹되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간다 해도 참고만 하지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이 별로 안 되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또 이렇게 투자하는 기준에서 혼선이 올까 싶어서 약간 염려스럽긴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가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너무 믿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견해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악재가 너무 많이 있다. 특히나 홍콩 보안법, 그 다음 코로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활동 재개해가지고 경제 정상화하고 뭐 백신 개발 기대감 이렇게 나오는데 백신 개발은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정상화는 이건 상당한 도박이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유럽 쪽 보면 사람들이 거의 거리로 나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죠. 사진 보니까 해변에서 사람들이 우통 벗고 완전히 밀집해 갖고 수영장에 사람들 몰리는 것처럼 빡빡하게 모여 있는데 이게 전염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에 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걸리면 죽지 뭐 이런 각오로 그냥 덤비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걸리면 이거 큰일이다 싶어서 마스크 끼고 조심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특히나 트럼프가 마스크 끼고 조심하느니 차라리 걸려가 죽더라도 나는 마스크 벗고 그냥 당당하게 바이러스와 싸우겠다 이런 투지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뭐 전쟁 같으면은 목숨 걸고 그냥 싸우면 되는데 바이러스에 대놓고 한판 붙자 하는 거는 정말 진행지수가 좀 딸리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 악재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국내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어나 버렸죠. 그래서 국내에서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택배나 쿠팡이나 또 다른 어떤 택배 회사도 하나 또 생겼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쪽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 산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그냥 생기고 통제되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생긴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또 산발적으로 생기는 과외 선생님이 이제 옮겨가지고 그게 부패 식당으로 가서 그 다음 또 뭐 여튼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계속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신천지 관련한 문제는 확 퍼졌을 때 대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 퍼졌을 때 그냥 무작위로 확 검사를 해가지고 걸린 사람들을 빨리 선별해서 치료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이쪽 저쪽 그냥 계속 둥둥둥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남미 쪽이 아주 심하고 있다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유럽하고 미국도 너무 급하게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리고 홍콩 보안법도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적어도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악재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보시면 못 올라가고 계속 밑에서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면 중국 증시가 위로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 증시가 뒤로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콩 보안법이 해결되고 나면 확 튀어오를 겁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누르는 힘이 강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 자체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개별 종목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요. 지금 오늘 가장 유망했던 게 히토류 관련주인데요. 마찬가지로 홍콩 보안법으로 해서 미중 간의 갈등, 그러면 이제 히토류가 무기화된다 이 스토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 부분이 오늘 좀 특이했습니다. 원래 히토류 관련주는 유니온이 대장이었었어요.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히토류 관련주의 유니온이 강하게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 노바텍이라는 종목이 뒤를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 그리고 티플렉스가 3등주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이 흐름이 언제 바뀌어버렸냐면 유니온이 요때였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가서 한번 먹고 나왔는데
그 올라가고 나서 자사주 매각을 두 번이나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사주 매각하고 나서 그 게시판에 글도 나왔었는데 순이익 쪽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관련 회사들 쪽에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불안감 때문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누르는 힘이 되게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온을 끌어올리기가 힘드니까 관계 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 얘가 이제 그 자회사, 지주회사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얘를 대장으로 끌어올려 버렸어요. 여기서 확 끌어올려 갖고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대장격이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쪽이 조금 약하고 노바텍을 갑자기 확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제가 오늘 장 시작할 때 아침에 티플렉스하고 노바텍 두 종목을 잡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콩 보안법 때문에 증시가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노바텍하고 티플렉스를 시간의 거래부터 개장하기 전에 이때부터 계속 노렸는데요. 운 좋게 티플렉스가 제가 매수가 돼가지고 꽝 대신 닭이다 하고 티플렉스를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티플렉스가 대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티플렉스가 대장이 돼버렸는데 그 튀어오르기는 노바텍이 먼저 튀어올랐어요. 확 튀어올라가지고 20%대를 넘겼는데 그 다음 티플렉스가 얘를 따라서 올라가고 나서 안 내려오고 쭉 올라가서 상하가까지 밀어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얘가 대장이었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한 것 중에 이게 참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은 날이 있어요. 실력보다는 운이 운칠기삼이라 그러나요? 제가 해보니까 운 따르는 날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침에 보시면 제가 그 티플렉스를 2,900원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제 노바텍도 물론 주문 넣었겠죠. 노바텍을 올라가니까 내려오면 잡겠다 하고 이제 여기다 주문을 넣어놓고 요 정도의 주문 넣어놨죠. 주문 넣어놨는데 이게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티플렉스도 200만원치를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어디에 넣어놨느냐 하면 2,900원에 주문 넣었습니다. 여기입니다. 2,900원. 제일 지점이죠. 이거 걸리라고 주문 넣은 건 아니고 비싸게 주고는 사기 싫고 그것도 가만히 있기는 뭐하니까 혹시나 대장인 유니온 머티리얼 얘가 내려올 때 그냥 덩달아서 딸려 내려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그냥 그 뭐 안 걸리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2,900원에 여기다가 딱 주문을 넣어놨는데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 누군가가 이 확 그냥 물량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딱 제 거 체결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수익 올려놓고 올라갈 때 팔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고 뭐 이거 사고 팔고를 계속 하면서 여기서 수익이 조금 났고요. 최종적으로 그 티플렉스는 200만원치를 남겨놨습니다. 이 수익 본 것까지 합쳐서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거의 뭐 최고치로 먹은 것 같아요. 오늘 거의 보합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2,900원에 잡아서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켜보니까 오늘 그 히토리 관련주가 약간 좀 평소하고는 다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움직였냐면 티플렉스가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얘가 상한가 들어가고 나니까 포스코 엠텍이 따라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처음에 포스코 엠텍 오르길래 히토리 관련주 올라가니까 이제 좀 따라 올라가는갑다 이렇게 하면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 포스코 엠텍하고 한국내화는 남북 경협주 쪽에 북한 자원 개발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푸른 기술하고 뭐 대하TI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보합권이었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 쪽을 아무리 봐도 뭐 별로 상승한 흐름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큰 재미가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스코 엠텍 올라갈 때. 근데 얘가 그 아주 강하게 쫙 끌어올려갖고 20% 넘겨가지고 상한가 들어갈 뻔했습니다. 27%대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북한 자원 개발로 움직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해서 히토리가 움직일 때는 유니온이 움직이고 노바텍 움직이고 티플렉스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늘은 티플렉스가 대장으로 잡고 그리고 유니온 쪽이 힘을 못 쓰고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밀리고 대신에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 넣을 정도로 강하게 밀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뉴스는 정확히 못 봤지만 남북 경협주 쪽에 그 북한 자원 개발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자원 개발이 움직일 때는 또
그 자원개발 장비에 해당하는 해인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좀 상승세가 붙거든요.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 엘컴텍 이 종목은 몽골에서 금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히토류하고 관련되는 어떤 자원개발 이런 쪽에 연관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삼성엠텍도 이거 그 북한 자원 개발할 때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포스코 엠텍하고 한국내가 막 올라갈 때 뭐 무슨 장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독일제 장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한번 묻어서 들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부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북한 자원개발 쳐보시면 삼성엠텍도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뜬금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지진 관련해서 갖고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또 수익을 좀 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봤을 때 제가 강했던 종목은 히토류 관련한,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히토류 관련한 쪽 종목인데 거기서 북한 자원개발 쪽으로 살짝 움직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지금 북한하고 어떤 잘해봐야 된다는 이런 여론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그 다음 오늘 뉴스 나왔던 것 중에 양자 컴퓨터 관련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양자 컴퓨터는 잘 모릅니다. 단지 이 우리넷이라는 종목이 대장으로 움직인다는 거, 양자 컴퓨터에. 이게 무슨 새로 나온 어떤 컴퓨터 종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그 차세대였던 컴퓨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넷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넷하고 코이버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코이버가 이게 5G 쪽에 실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얘가 좀 약한 느낌이고 우리넷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가 뭐 옵티시스 우리로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저쪽이 강하다 보니까 히토리 쪽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을 땡겨 올리려고 하다가 그 힘을 못 쓰고 저쪽으로 매수세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강했던 파트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낙연 총리 관련해서 그 남산알미늄 제가 어저께 샀다가 팔아버렸는데 이 종목이 오늘 그 이낙연 총리가 그 당대표 쪽인가요? 무슨 그 출마 결심을 굳혔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 나오고 나서 대장이다 이러면서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봤는데 이 종목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 6,300원쯤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매수했던가요? 매수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나요? 주문 넣으려다가 놓쳐버렸는지. 남선알미늄 주문 넣으려다가 놓쳐버려가지고 그래서 포기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6,300원 정도 여기서 기회를 노리다가 워낙 이쪽이 티플렉스 이쪽이 강하길래 여기에 그 매진하느라고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낙연 총리 기대감 쪽으로 해서 남산알미늄, 국영 GNM 이런 쪽이 조금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가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조선주가 강하다는 이 부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가 강하다는 것은 그 조선 부품에 해당하는 삼력엠텍에도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 그 풍력 관련주 유니선이 오늘 아주 강하게 점상으로 탁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대장이 뭔가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난번 움직일 때는 동국 SNC가 대장이었었어요. 대장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동국 SNC보다도 유니선이 워낙 가격이 저렴해서 한 방에 탁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주가 강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국 SNC도 올라가려고 시도를 몇 번 했는데 유니선이 상한가니까 나도 가고 싶다 해서 상한가 가려고 노력했는데 워낙 히토리 쪽이 좀 강한 바람에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풍력 관련주들이 강한 이 부분도 삼성엠텍을 밀어 올리는데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삼성엠텍은 제가 500만원 보유했다가 그 어제 이익 실현하고 다시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500만원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길게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실적이 양호하고 그 다음 그 지금 요즘 테마에 지금 여러 군데 엮이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 엮이고 있고 그 다음 풍력 개발에 엮이고 있고 그리고
북한 자원 개발까지 끼고 있어서 그래서 이 또 물량이 많잖아요. 이 매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거의 안 터집니다. 오늘 지금 100만 주 터졌는데요. 평소에 한 10만 주 내외로 정말 지루한 종목입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이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격 좋으신 분들이에요. 거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장 시작할 때와 장 끝날 때가 거의 같은 금액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도 올리다가 풍력이 밀리니까 풍력으로 같이 빠져가지고 보합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선 관련주 막 올라가고 히트로 관련주 막 올라가니까 뒤에 다시 밀어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500만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좀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수익이 조금 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 더가 있는데요. 시젠입니다. 시젠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이거 비중을 늘렸습니다. 시젠을 마지막에 추가시켜 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 30주 보유 중입니다. 10주씩 사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10주 갖고 있다가 20주를 장 마지막에 추가시켰습니다. 시젠을 11만 3,900원에 이거 좀 더 올라갔네요. 11만 3,900원 여기서 20주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지금 국내 확진자가 군데군데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부분, 특히나 이 쿠팡 물류센터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물류센터 쪽에 확진자하고 또 다른 물류센터에 또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산발적으로 나오는 확진자들이 오늘 40명까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일쯤 확진자가 더 늘어버린다면 이 사람들 심리가 코로나가 진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코로나 관련주들 쭉 봤는데 다른 건 다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이 시젠이 그나마 상승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건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뉴스가 나온다면 가장 강하게 튀어오를 종목이 시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젠을 300만원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했던 거 유니온도 한번 해보고 단타로 이것저것 들어갔다 나왔다 많이 해봤는데 큰 스토리로 보면 대충 그렇게 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이거 양자 컴퓨터 할 때 우리넷 올라갈 때 샀다가 본전에서 팔고 그렇게 손실 거의 안 보고 오늘은 매수했다가 올라가다가 못 올라간다 싶으면 이익 실현하고 본전하면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 종목은 대충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요. 현재 세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잔고가 1155만원입니다. 세 종목에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티플렉스는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잔량만 풀리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매수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량만 풀리지 않는다면 내일 갭으로 뜰 가능성이 있고요. 시초가에 갭으로 떨면 비중을 절반 줄이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삼성엠텍은 길게 보유할 생각입니다. 지진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이건 지진 나서 난리 나라는 얘기 아니고 평상시에도 지진은 자주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다 보면 쿵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증상, 한 2.6, 2.8 혹은 3.0 이 정도 지진, 혹은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날 가능성도 좀 있고요. 북한에서도 지진이 나는 것 같고 중국도 어저께 3.6 지진 났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 조선 쪽 경기가 지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이 조선주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조선기자재, 풍력 다 해당이 되죠. 자원개발까지. 그래서 이 종목은 특별히 이게 실적이 나쁘거나 해서 급락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길게 보유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비중을 좀 많이 담았고요. 그 다음 티플렉스는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 좀 오르면 이익 실현을 일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게 히토류 관련한 미중 갈등 이 부분에 대한 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코로나 관련주 대충 이렇게 세 종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5만원이고요.
아, 2만원 모자라는 100만원입니다. 2만원 뭐 더 벌었으면, 딱 100만원 맞출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지난번에 100만원 수익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붕 떠가지고, 이 대응을 심리적인 그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좀 설치고, 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는 못했어요. 그것도 몰빵해서 본 게 아니고 200만원씩 샀다 팔았다 했는데 그게 수익이 100만원이 됐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계속 조금씩 모아서 1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좀 되는 것 같다는 이런 붕 뜬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날 잠을 설치고 그 다음날 매매할 때 이 기존 원래 하고 있던 100만원씩 끊어서 매매한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100만원 먹으려고 덤비다가 40만원 10만원에서 50만원 손실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진정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하루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수익이 나왔는데요. 이제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수익 본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 안 하고 기분 좋게 애들한테 치킨 한 마리 쏘고 그 다음 이건 없었던 일로 마음을 탁 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내일은 또 내일대로 조금씩 손실 보지 않는 매매, 제가 지금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게 손실 보지 않는 매매이기 때문에요. 손실 보지 않도록 이익 날 때마다 바로바로 챙기는 그런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게 98만원 수익이고요. 지금 866만원으로 했는데 1155만원이 됐고요. 수익률은 33%입니다. 이거 그 장 끝나고 나서 일단 100만원을 이체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원 넘어가면 100만원 단위로 일단 인출을 해서 인출금으로 통장에 따로 모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2000만원 될 때까지 계속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금씩 모으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 흐름에 대한 설명을 대체로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